옛날 착한 농부 부부가 있었다. 그들에게는 땅이 없었으나 남의 땅을 빌려 부지런히 일했다. 그러나 살림은 나아지지 않고 가난을 면치 못했다. 어느 해봄 씨를 뿌려야 하는데 혹독한 겨울을 나느라 있는 곡식이 바닥나 버리고 말았다. 파종을 해야 또 한 해를 날 수 있는데 벽시가 없었다. 그래서 이웃의 김부자 영감에게 벽시를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욕심 많은 구두쇠 영감으로 인정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빌릴 만한 형편이 되는 집은 그 집이 유일했다. 벽시를 빌려달라고? 농사꾼이 벽시 하나 건수 못해서 벽시를 빌려달라는 겐가? 그냥 빌려줄 수는 없지. 만약 못 갚으면 무엇을 줄 텐가? 못 갚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거야 모를 일이지. 못 갚으면 무얼 줄 건지 약조하게. 제게 있는 것이라야 집뿐인걸요. 그래? 그렇다면 못 갚으면 집을 내놓으면 되겠군. 네? 농부는 기가 막혔지만 못 갚을 일은 없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 해에는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 농부 부부는 부지런히 일했지만 가을이 되자 벼들은 다 말라버려 거둘 곡식이 없었다. 그는 김부자 영감을 찾아갔다. 김 영감님, 아시겠지만 올해 가뭄이 심해서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내년 수확 때까지 말미를 좀 주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내년에는 무엇으로 씨를 뿌려 수확할 텐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어서 집이나 비워주게. 이제 곧 겨울이 올 텐데 집을 내놓으면 저희는 어찌 살겠습니까? 집을 비우더라도 겨울이나 나고 비우게 해주십시오. 시끄럽네. 잔말 말고 집을 비우고 나가게. 김부자 영감은 막무가내였다. 할 수 없이 농부 부부는 대강 짐을 꾸려 집을 나가게 되었다. 서방님, 이제 저희는 어찌합니까? 어디서 밤이슬을 피한단 말이에요. 일단 가보세. 가다 보면 무슨 생각이라도 떠오를지. 농부 부부는 무작정 길을 걸었다. 밤이 들자 제법 쌀쌀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들은 산길로 접어들었다. 농부가 말했다. 어디 무덤이라도 있으면 바람은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은 어디 무덤이라도 없나 해서 주위를 살피며 산길로 계속 걸어 들어갔다. 한참을 그렇게 걸어가는데 희끄무레하게 집의 형상이 보였다. 서방님, 저 집에 하룻밤 묵어가게 해달라고 청을 내보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불이 꺼져 있지 않소. 어찌 자는 사람을 깨우겠소. 그러면 저 집 헛간에라도 하룻밤 머물고 다음날 양해를 구하면 어떨까요? 농부는 먼 길을 걸어 지치고 허기도 져 그렇게 하기로 했다. 헛간은 비어 있었다. 그러나 집단이 있어서 하룻밤 추위는 면할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집 마당으로 가보니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없었다. 서방님, 여기는 빈집인가 봐요. 그런 것 같구려. 서방님, 우리가 이 집에 살면 어떨까요? 달리 갈 데가 없으니 우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방 안은 잘 정리되어 있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도 모두 갖춰져 있었다. 부엌에는 쌀도 있었다. 그러나 부뚜막에는 그을음 자국도 없고 음식을 했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서방님, 이상하네요. 살림은 갖춰져 있는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없으니. 그러게 말이요. 마치 우리를 위해 준비해둔 집 같지 않소? 이웃이 없으니 어찌된 집인지 물어볼 수도 없고 일단 여기에 짐을 풀고 지내봅시다. 농부 부부는 산에서 땔감을 주워와서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그리고 부엌에 있는 쌀로 밥을 하고 산에서 캐온 산나물로 반찬을 만들어 허기를 해결했다. 밤이 되어 그들은 잠을 청했다. 그들이 깊이 잠들었을 때 집이 요동치는 듯한 흔들림에 잠이 깼다. 문은 마치 숨을 쉬는 듯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했다. 놀란 농부 부부는 서로 부둥켜 안고 떨었다. 새벽이 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졌다. 사방님, 이 집이 너무 이상해요. 집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밖에는 살 집이 없잖소. 오늘 하룻밤 더 자봅시다.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이 요동칠 뿐 우리에게 해를 끼친 건 없지 않소. 그냥 견뎌봅시다. 그날 밤도 집은 똑같이 요동쳤다. 부부는 잠시 동요했지만 그대로 누워 잠을 청했다. 그들의 마음이 안정을 찾았을 때 집의 요동이 멈추고 잠잠해졌다. 부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잠을 잤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말했다. 집이 이상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보통 집은 아니에요.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해서 집을 달래볼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구려. 생각해보면 우리가 두려움에 떨 때 집이 더 요동치고 마음이 안정될 때 잠잠했소. 집을 잘 달래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구려. 부부는 정화수를 떠놓고 집의 안녕을 빌었다. 이 집의 주인님, 제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이 집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집을 아끼고 잘 돌보겠습니다. 그들은 정성스럽게 기도했다. 그날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다. 집은 조용했고 그들은 이내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속에서 수염을 하얗게 기르고 머리가 긴 노인이 나타났다. 나는 토지신이다. 이 일대 땅을 돌보고 있지. 이 집은 내 집이다. 나는 이 집을 돌볼 사람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 집에 머문 사람들은 내가 하품하고 뒤척여 집이 흔들리면 모두 사색이 되어 도망갔다. 그러나 너희는 평상심을 되찾아 집에 적응했다. 나는 너희에게 내 집을 맡기겠다. 부디 집을 잘 돌보아다오. 그러면 다시는 집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너희를 보살피겠다. 하고 말하고 사라졌다. 부부는 잠에서 깨자 꿈 얘기를 했다. 농부가 먼저 말하자 아내가 말했다. 서방님도 그런 꿈을 꾸셨군요. 저도 똑같은 꿈을 꾸었어요. 이 집은 토지신의 집이로군요. 우리 이 집을 잘 돌보며 살아요. 농부 부부가 겨울을 나는 동안 부엌에 쌀이 떨어지면 다시 채워져 그들은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었다. 봄이 되자 벽시가 쌀떡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 서방님, 벽시는 있지만 어디다 벽시를 뿌린단 말이에요. 내가 이 일대를 살펴 벽시를 뿌릴 땅이 있는지 알아보겠소. 농부는 주변을 돌아본 다음 집으로 돌아왔다. 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넓은 논이 있어. 하지만 주인이 있는 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군. 가까이 이웃이 있다면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 아쉽구려. 그날 밤 잠이 들었을 때 다시 꿈속에 토지신이 나타났다. 오늘 너희가 본 땅은 이 집에 딸린 땅이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수확하면 내게 제사를 지내면 된다. 하고 사라졌다. 다음 날부터 농부 부부는 그 땅에 벽시를 뿌려 농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토지신에게 감사하며 정성스럽게 농사를 지었다. 그들 부부가 부지런히 일을 한 만큼 농사가 잘 되어 가을에 수확하자 연해보다 걷어들인 알곡이 창고를 가득 채웠다. 수확을 마무리하자 농부 부부는
토지신에게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다. 어느 날 그곳을 지나던 사람이 집을 보고 찾아들었다. 나는 저 건너 마을에 사는 사람이요. 이 집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이상한 집인데 어찌 살고 있는 것이요? 농부 부부는 이 집에 살게 된 사연을 말했다. 30리 밖의 마을에서 왔다면 진천꼴이 아니요. 그곳에는 우리 친척이 살고 있는데 그 김부자 영감이 그런 식으로 여러 사람의 땅을 뺏고 집을 빼서 원성이 자자하다고 들었어. 그 욕심이 너무 많은 영감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원래는 다른 집 농사는 잘 되었는데 그 집 농사만 망했다는구려.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농부가 물었다. 욕심을 부리다가 그렇게 된 것이지요. 다른 집의 물길을 막으려다가 오히려 그 집 논으로 들어가는 물길이 막혀 벼들이 다 타들어갔답디다. 천벌을 받았군요. 농부의 아내가 말했다. 농부 부부가 살고 있는 땅은 점점 비옥해졌다. 그러자 그곳으로 이주해오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래서 농부 부부에게는 이웃이 생겼다. 그들은 토지 신의 덕인지 모두 농사가 잘 되어 이웃 간에 화목하게 지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 수확하면 모두 함께 토지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어느 날 이웃에 있는 사람이 농부 부부에게 찾아와 말했다. 진천골에 사는 김부자 영감 말이오. 그 영감네 집이 몰락해서 알거지가 되었다는구먼. 욕심을 부려도 적당히 했어야지. 그렇게 남들을 알거지로 만들어버리니 천벌을 받은 게지. 이후 농부 부부는 남매를 낳아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남에게 베푸는 것을 잊지 않았다.